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업종입니다. 대규모 장치와 설비를 초기에 투자하고 제품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이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면서 크게 오르내리는 거죠. 예상보다 반도체 가격이 많이 뛰게 되면 이른바 횡재수, windfall profit이라고 하는데 횡재수를 누릴 수도 있지만 예상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또 우리 경제와 수출 또 증시에서 이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와 수출 증시가 큰 부침을 겪게 되는 것도 현실이죠. 거칠게 요약해보자면 최근의 반도체 업황은 이렇습니다. 3년간 반도체 산업이 다운사이클을 겪었습니다. 다운사이클을 겪었고 이제 업사이클이 얼마간 지속될 거다 하는 기대 속에서 맞은 3년간의 침체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충격이 컸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걸 쉽게 얘기해 보자면 삼성전자에 투자한 500만 명, 600만 명 가까이 되는 투자자들 중에 상당수가 9만 원대에 들어갔습니다. 상투에 들어갔다가 5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충격이 얼마나 크고 또 좌절감을 경험했겠습니까? 올 한해는 이제 다운사이클의 마지막 해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종합해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합니다만 이게 한 14조 원 안팎, 또 SK가 8조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다운사이클이라는 게 마무리가 되느냐 하는 거겠죠. 일단 수치로는 올해 4분기부터 업황 반전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주가 상승세도 이걸 반영한 거죠. 삼성전자는 뭐 지금 7만 원대 중반까지 30%가량 상승한 상황이고요. 반도체 업황 반전의 전반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우선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재고가 줄고 생산과 수출이 느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업 실적으로 늦게 나타나는 거죠.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업황 반전이 시작됐는데요. 8월경부터는 생산이 늘고 있고 재고가 거의 소진됐다는 얘기죠. 11월부터는 가격 상승세도 뚜렷합니다.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바닥은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권위 있는 트렌드포스 같은 수요 전망 기관 같은 경우도 내년 반도체 가격 상승률을 거의 2배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래서 13에서 18%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같은 분야에서 반도체 전반 혹은 신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 것이다. 이런 기대치들이 반영되는 건데요. 이제 이런 의문이 남죠.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예전 패턴하고 비슷하다면 앞으로 3년간은 그냥 계속 오르는 걸 지켜봐도 되는 거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불안한 구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역시 격화될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두 나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와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구형 제품에 대해서도 대중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치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일은 많지 않습니다. 범용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대만산이나 국산으로 대체도 가능하고 또 중국산 구형 반도체를 쓰는 분야도 가전 등으로 비교적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이런 조치가 아니라 중국이 이런 조치에 맞서서 히토류 수출 제한 범위를 지금 점차 넓히고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미칠 영향입니다. 갈륨, 게르마늄, 흑연에 이어서 각종 히토류 전반에 대한 수출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히토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거죠. 이걸 피하려면 중국산을 호주산 같은 걸로 이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선 전 세계 히토류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산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우리의 경우는 중국산 의존도가 더 높아서 이 부분은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올 연말 반도체 회사들 대규모 손실 보고를 끝으로 다운 사이클을 공식적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반기까지 당장 수치로 확인될 업 사이클의 잠재력이 크지 않은 데다가 공급망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불확실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다운에서 업으로 돌아설 때 기대감이 먼저 주가를 견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 국면이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신중한 행보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실적, 즉 숫자로 확인될 무렵에 재반등하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 반등 기대감이 주가로는 이미 반영되고 있다. 그 후에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질 때까지 한 3에서 6개월가량은 횡보 후에 재반등하는 국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9층에 들어갔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2021년 초에 최고치를 확인하기까지 얼마나 더 버텨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내년 하반기에 업사이클이 아주 본격화돼서 기업 실적이 다시 조 단위 혹은 그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업사이클이 본격화되기 직전에야 비로소 구만전자에 진입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